이런 질문들 중에 몇 가지만 좀 답변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아까 그 학생이 내신이 이제 뭐 1.25였는데 1등은 아니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네 학교에서 대학을 제일 잘 갔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그 대목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특히 상위권 대학은 내신이라는 걸 절대적인 지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과는 그냥 서울대 지금 빼고, 서울대 지금은 약간 다른데, 연대 면접형 그 두 가지 저정은 살짝 다르긴 한데, 나머지 저정들은 한 1.5 근처에 있으면 최상위권 대학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1.1이면 붙고 1.5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근처에 있으면 다 비슷한 거고요. 이과는 그냥 1점 되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대도 뭐 1.2나 1.3이 떨어지고 1.9가 붙고 이런 일은 늘 생겨요. 근데 그게 잘 안 믿기시죠?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 내신이 주는 이런 압박과 내신에 너무 디펜던트하게 사고하는 내신 의존적인 그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신은 1학년 내신이 중요해요? 2학년 내신이 중요해요? 예, 1학년 내신보다 2, 3학년 내신이 약 4배쯤 더 중요해요. 그래서 1학년 내신에만 목숨을 걸어도 안 되고요. 1학년 내신을 준비를 하면서 2, 3학년 내신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학원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3년짜리 로드맵을 생각하니까 1학년 거를 챙기면서도 2, 3학년 때 얘가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1학년 시험 못 보면 나가버려요. 애가 나가는 게 아니죠. 엄마 그만두게 하는 거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원서 쓰는 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내신에 이런 너무 의존적인 그런 사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내신만 잘 보게 할 거면 계속 해당 학교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3 때는 1학년 1학기 보고, 1학년 1학기 때는 1학년 2학기 보고, 앞을 보고 가는 거죠. 앞을 보고. 근데 이제 입시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3학년 9월달이 됐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시를 생각할 때는 역산해야 돼요. 역산. 얘가 3학년 9월에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3학년 1학기 때는 뭐가 돼 있어야 되지? 2학년 1학기 때는 뭐가 돼? 이렇게 역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그 중학교 내신 그 사고가 여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바꾸기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학생들 대학 보낼 때 이 아이는 제가 뭐 동네도 저희 동네에 같이 사는데, 얼마 전에도 토요일 저녁에 와이프가 나가서 닭 튀겨오라 그래서 나갔다가 치킨집에서 만나고 한 동네니까 뭐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저랑 앉아서 상담을 했던 건 이 아이 3년 동안 학원 다니는 동안 딱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앉아서 상담을 했던 건. 서서 잠깐 뭐 수강료로 잠깐 들어 안녕하세요 뭐 이런 잠깐 하고 전화 통화 한 두세 번, 그거 외에는 어머님을 제가 직접 상담한 적이 없고, 얘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동생이 다니고 있는 데는 더 심해졌죠. 그다음부터는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언제 전화 통화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런데 대학을 잘 가죠.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대학 보낼 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엄마예요. 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엄마가 장애물이냐면, 엄마의 조급증이, 예, 그래서 어머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충분히.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참 그게 힘들고요. 두 번째 적은 이제 옆집 아줌마. 또 이렇게 카더라가 계속 날라오니까, 카더라가 옆에서 날라오다 보면 이제 원래 이렇게 우리 아이가 공부해서 대학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어머님들도 옆에서 이 잠번지에 계속 흔들리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예,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대학을 보낸다라는 건 이렇게 단기적인 뷰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번 7주 프로그램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설명드렸던 어머님들, 제가 이번 7주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독서거든요. 예, 책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방학을 놓치면, 이제 이번 방학이 끝나면 3월 달부터는 딱 두 가지 아이잖아요. 책을 읽는 아이와 책을 안 읽는 아이.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안 읽는 아이는 절대 상위권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2월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한테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겠다. 이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3월 달부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넣죠. 강제로 넣고 그걸 이제 안 듣겠다 그러면 사실 제가 학원을 거의 못 다니게 하죠. 예, 왜 그러냐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요. 예, 그 시간에 수학을 안 가르치고 왜 책을 읽힐까? 예,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합격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내신을 목표로 한다면 책을 왜 읽혀요? 미쳤습니까? 그죠? 그 어려운 책을 아이들이랑 직접 그리고 책을 읽힌다라는 건 애들한테 읽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애는 같이 읽어줘야 돼요. 난독증인 애들도 많아요. 글을 못 읽어요, 애들이. 예, 이렇게 글을 읽죠, 이렇게 쭉쭉. 이거는 읽죠, 이거는. 뭐 했다, 이건 읽는데, 이렇게 활자화된 텍스트를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쭉 읽지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일단 그 수능 국어를 풀 수가 없어요.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고쳐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 수민이가 대학 갈 때 이제 다혜라는 애가 둘이 당곡 문과에서 같이 갔는데, 결과가, 수민이는 고대는 융합형 인재라는 전형을 붙었고, 그 다음에 연대는 인문학 특기자를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혜라는 아이는 고대가 학교장 추천이었고, 연대가 하스라고 하는 영어 특기자 전형이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다혜나 수민이를 이렇게 가끔 불러서 이렇게 말을 시키곤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설명에 보셨나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데, 보셨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말을 맹신하지 마라. 예, 제가 학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고등학교를 가보면,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가보면, 고등학교는 학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시는 5가지가 있는데, 교과가 있고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가 있고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가 있고 5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거의 학종밖에 준비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요. 저도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특기자로 간 아이거든요. 물론 고대를 갔지만 연대 특기자를 합격한 아이인데, 그래서 지난번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기자 전형은 특기가 없는 애들이 붙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대 가능성의 원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이 5가지 전형 중에 처음부터 안 되는 전형은 없어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처음부터 안 되는 전형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하는 거죠. 포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봐요. 네가 무슨 특기자야? 특기자 전형은 무슨 특목고 애들이나 가는 거지.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절대 얘도 특목고 아니잖아요. 다혜도 특목고 아니거든요. 얘네들 다 구합 나온 아이들이고, 저희 천홀로 대학간 영주라는 남솔중학교 나온 아이인데, 걔도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간 아이고, 그 다음에 연대 과학영재나 고대 과학인재 이런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저희가 보낸 아이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실제로. 올해도 썼고, 예, 올해도 아까 이 친구 동생 얘기했는데, 동생도 지금 특기로 2대 특기 썼거든요. 근데 내신 공개할 그 아이들의 내신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내신 안 좋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그런 본인의 어떤 진로와 걸맞는 그런 비교과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런 대회들 준비하고, 생기부를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실제로 일반고 아이들이 특기자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특목고 아이들이 특기자로 지원하는 케이스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대학은 일반고 아이들을 특기자 전형에서 반드시 선발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히려 특목고 아이들보다 일반고 아이들이 특기자 전형 가기가 더 쉬워요.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왜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에 이렇게 칠면조를 요리할 수 있는 오븐이 없으면 처음부터 칠면조 요리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아예 특기자 전형 처음부터 없는 전형이란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 특기자로도 많이 갈 수 있고요. 논술로 올해도 아까 중학교 70%인데 홍대 붙었다는 아이, 걔가 이제 어떤 아이냐면 못하죠. 예, 굉장히 못하는데 뭐가 있냐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절대 안 그만둬요, 학원을. 꾸역꾸역 끊임없이 학원을 오는 아이인데, 걔가 결국 수련호수를 붙었거든요. 예, 홍대 수련호수를 붙었는데,
그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논술전형 쓰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웃어요, 진짜로. 네가 무슨 논술전형이냐고. 논술은 뭐 무슨 수학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나 특기자, 특목고 아이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논술은 어떤 아이들이 붙냐 하면요.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붙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논술 전형처럼 학교가 안 중요한 전형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느 학교다라는 건. 논술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그 시험에서 물어보는 평가 요소들이 있고요. 기출문제가 있고요. 그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맵이 있는 거예요. 뭘 공부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열심히 풀면 그래서 대학 가서 그 시험을 잘 보면 붙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어느 고등학교 가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해서 논술을 준비한다면 일단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특기자 준비를 한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는 거죠. 저는 거꾸로. 그래서 모든 전형은 다 열려 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분명히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다수 나올 거고요.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하는 아이들도 다수 나올 겁니다. 저는 벌써 보면 얘는 특기자를 쓸 수 있겠구나. 얘는 논술을 해야만 하겠구나. 왜냐면 내신이 전혀 안 되니까. 뭐 그런 게 벌써 제 눈에는 벌써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좀 안 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까 고등학교 선택 지금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여기 계신 학생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처음에 요거를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공학으로 틀었다. 자, 내신 따기가 쉬워서 틀었다가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똑같은 내신을 따더라도 그 내신을 따기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학부모님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내신을 해가면서 비교과 해가면서 수능 공부까지 다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이 아이가 만약에 뭐 근처에 있는 여고나 아니면 뭐 이 서초권 여고나 이런 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보통 관악동작에 딸 가진 어머님들이 한 번쯤 다 쳐다보잖아요. 동작구의 수도수기 한번 쳐다봤다가 서초구의 동덕섬을 한번 쳐다봤다가 쳐다보는 거잖아요. 관악구에 있는 M자들은 별로 안 땡기니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여고들 한 번씩 쳐다보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여고를 갔다고 하더라도 아마 꽤 괜찮은 내신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명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교에서 내신을 따기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시간과 본인이 간 학교에서 내신을 따는데 드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 시간을 갖고 다른 데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추천을 하면 부모님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저께도 상담할 때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는 안 되냐 이 고등학교는 안 되냐 이게 원리를 알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원리를 알면.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한 고등학교 다 이렇게 대입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개입시키면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님들의 그 고등학교 선택법. 뭐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동창회가 좋아야지. 명문고등학교 해야지. 이게 이제 아버님들의 고등학교 선택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의 그 고등학교 선택법은 좀 보수적인 어머님들은 치마가 길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뭐 그래도 우리 아이 딸내미가 예쁘니까 남자애들한테 노출이 안 되는 학교.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그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개입시키면 사실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결정의 제일 팩터가 뭐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를 뭘로 선택하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가기 유리한 학교. 일단.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하죠. 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육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좋은 학교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어떤 고등학교도 그 명문대가 제공하는 그리고 명문대에 가서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혜택이나 만날 수 있는 아이들과의 커뮤니티만큼 좋은 고등학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3년을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과정이지만 저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좀 이렇게 디딤판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대학 갈 때 이제 가장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딜까? 이런 판단을 갖고 하면 되게 쉬워요, 판단이. 판단이 쉬운데 자꾸 여러 가지를 대입시키니까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하는 건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랑 상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메모를 해놨어요. 어디 추천했는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진짜로 쓰시는 자리 쓰시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 아이가 이 고등학교를 가장 유리할 것 같다. 지리적 위치나 이 아이의 중학교 내신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7주, 아까 이야기할 때 7주가 뭐 굉장히 힘들다, 무슨 매주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매주는 안 떨어지고요. 처음에 1, 2주는 많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2주 정도는 애들이 많이 그만두는데, 보통 전체 아이들 한 100명 정도 들어오면 한 10% 정도는 1, 2주 안에 그만두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예, 점점, 상담하는 저도 노하우가 생기는지,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좀 걸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1, 2주 안에 탈락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줄어드는데, 이게, 뒤에서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무슨 사람 잡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사람 잡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아이들은 이런 거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듯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갈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대학은 입시라는 거는 칼자루가 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전형 요소들의 요건을 학생이 만들지 않으면 이제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잠깐 놀 수 있는 걸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되게 16세의 아름다운 도전이죠. 그죠? 아닌가? 16세 강요받는 도전인가요? 끌려가는 도전인가? 그래서 저는 7주 프로젝트 더 체인지라는 말을 제가 한 6년 전인가 이 말을 쓰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한 게 그거예요. 제가 사범대 출신인데 교육학을 배우잖아요. 교육학을 배우면 교육의 정의가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교육의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 학자들의 정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뭐냐면 교육의 목적은 변화다라는 거예요. 학생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바꾼다라는 건데 결국 대입이라는 건 엄마가 아니라 학생이 바뀌어야지 뭐가 되는 거지 학생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바꿔낼 수 없다면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래서 그냥 한 달 그냥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게 목표라면은 이런 식의 빡센 프로그램을 짜지 않죠. 어떻게든 학생을 변화시켜서 이 아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걸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게 공부도 이게 맷집이고 역량이라서 하면 할수록 늘어요. 절대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에 2시간밖에 공부 못했던 애가 이걸 하면은 4시간, 5시간 하게 되고요. 주 3일, 4일밖에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깨닫는 거죠.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공부해도 나의 신체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다만 엄마의 반찬이 좋아질 뿐. 예, 이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그걸 깨닫는 순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7주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다 빼줘요, 사실은. 예, 여기가 무슨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한 2주 열심히 했는데 체력에 좀 한계도 오는 것 같고 아빠도 우리 아이 그래도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방학인데 애 데리고 하루 좀 바람 쐬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때 대놓고 안 돼요. 그러려면 퇴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네 괜찮으신 생각 같다. 갔다 오셔라. 그래서 이런 과목은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농담을 지어 수학 선생님들이 나갈 때 하나 주죠. 야 이건 놀러 가서 풀어와. 이렇게 예, 그렇게 주는데 이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숙제가 수학수가 하루에 50개다. 처음에 50개 나가죠. 근데 50개를 너끈히 해내는 애들도 있고요. 30개를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50개를 너끈히 해내는 애들은 바로 그냥 야 20개 추가, 30개 추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50개를 못하는 애들은 줄여줘요. 줄여주고 도저히 못하는 애들은 또 클리닉을 만들어요. 그런 애들끼리. 왜냐하면 셈이 내려요. 셈이 일단. 많이 풀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애들한테 50개 다 풀라는 건 무리죠. 예, 근데 그런 애들이 또 처음에 30개 풀다가 또 그다음에 40개 풀다가 그다음에 50개 풀다가 나중에는 이제 100개까지 풀어내거든요. 예, 100문제 그럼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아침에 8시 50분에 와요. 방학 때. 밤에 10시에 가요. 그럼 학원에도 13시간 있는 거거든요. 13시간 동안 한 4, 5시간만 수학에 투자하면 100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무슨 좋은 대학을 가요? 그 정도 공부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100문제를 풀면 1월달, 2월달 2달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000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과정 6,000문제 정도 이제 풀고 들어가면 사실 수학이 별로 두렵지 않죠. 그 정도 풀면.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걸 갖다가 숙제로만 아니면 시간으로만 통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애들이랑.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툭 하면 대화하고, 툭 하면 대화하고. 저 혼자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 예, 심지어, 예비고일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TA라 그래서 조교 배치를 하는데, 저희 졸업생들이 지분 받아주는 애들, 제자들을 배치를 하는데, 그 친구들까지도 좀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남자애들 좀 등도 두드려줄 수 있고, 여자애들 힘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조교들을 안배해서 배치를 해요. 뭐 언니들도 그런 성격이. 그런 것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가서, 사실 아이들이 힘들 때 그냥 집에 가서 토로할 게 아니라 학원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럼 다 이게 대화를 풀 수 있거든요. 물론 결론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나겠지만, 어쨌든 대화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원래 1년 프로그램이 오수란입니다. 예, 모든 과목의 프로그램이 오순환이라 그래서 1년은 5학기 나눈 거거든요. 5학기로 나눠서 이제 첫 학기의 출발이 12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첫 학기 이전에 실제로 이제 프리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이 언제 바뀌냐면 학기가 바뀔 때마다 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반이 정해지는데 공식적으로는 언제 바뀌냐면 12월 저희가 22일이나 23일쯤에 반배치 교사를 다시 봐요. 그럼 이제 일순환을 위한 반배치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토요일 날 어저께 본 시험하고, 네, 어저께 못 본 애들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데, 그거 갖고 한 배치는 7주 반배치죠. 7주를 위한 반배치입니다. 근데 이제 7주 과정이라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웃기냐면, 7주 사이에도 애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7주 반배치를 시험을 봐서 딱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반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2주 있다 또 바뀌고 3주 있다 또 바뀌고 계속 바뀝니다. 뭐 쭉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게 가르쳐보면, 얘는 굉장히 좋은데, 감각도 좋고, 공부 역량도 좋고, 공부하겠다는 의지도 있는데, 진도가 느려서 이제 위에 반에 못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따로 반을 짜요. 그런 애들만 모아서. 그래서 다시 그냥 개강 부모한테 전화드리고, 한 반 짜서 또 진행, 그래서 반 올리고, 반 합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12월 말부터는 반이 잘 안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이렇게 벌어지죠, 벌써. 7주가 지나가고 1월, 2월이 지나가면 거의 이제 16주 정도 하는 거거든요. 16주 정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반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 반이 바뀌는 건 사실 1년, 2년 정도 거의 이제 안 바뀌고 진행이 되죠. 그 수준대로. 거기서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다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아까 더 체인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뭘 바꿔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는 거고, 이게 뭐 학습 시스템은 뭐 그렇죠. 입학 상담하고 평가하고 컨설팅하고, 컨설팅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제 직업이 사실 컨설턴트인데, 컨설팅은 몇 달에 한 번씩 성적 보고 하는 컨설팅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이 중요하냐 하면 상시 컨설팅이 중요하다. 수시로 붙잡고 이리 와, 이거. 뭐 아까 뭐 비교과 얘기했지만 너는 책 뭘 읽자, 너 고등학교 가면 동아리 뭐 어디 들어가자, 뭐 무슨 봉사는 뭘 하자, 이런 영어 뭐 어떻게 해라, 뭐 수학은 접어라, 뭐 이런 거 늘상 하는 상시 컨설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다니면요 계속 학교에서 뭐 내일까지 뭐 내라, 뭐 조사해와라, 대회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이런 계속 날라오거든요. 옆에 있어야 돼 애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 이건 나갈까요? 나가지 마. 이런 거 계속. 선생님 저 내일 뭐 있는데요? 내일까지 자소 내렸는데요. 갖고 와봐. 오늘 첨사. 뭐 이런 거죠. 이런 컨설팅이 진짜 컨설팅이지, 그냥 서류만 갖고 몇 달마다 한 번 하는 컨설팅은 사실 자기 만족이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컨설팅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좌하고 레벨을 결정하는 것도 이게 참 중3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자꾸 재단하려고 그러세요. 재단. 무슨 뜻이냐면, 2월 말까지 학원 보내면 수학 어디까지 끝내줄 겁니까? 딱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갖고 제가 대답하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학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수학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엄마가 재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1월달까지 수원, 2월달까지 수투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저희 학원 올 때 뭐 수원까지 다 했어요, 수투까지 다 했어요. 근데 시험 보면 20, 35, 20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 과학을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갈 건데, 제가 이제 12월달 설명회 할 때 이제 수학과학 설명회를 한번 하는데, 과학 강좌를 어떤 식으로 조직화해서 나갈 거냐, 언제 뭘 시킬 거냐,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머님이 그냥 딱 재단한 거죠. 와서 우리 애는 물리화학, 물원화학 끝내줘라. 뭐 이런 식의 재단.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 거고, 어떤 과목을 몇 학기에 시켜서 마지막에 어떤 시험을 보게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부모님이 재단하지 마시고 제 맘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얘를 왜 이렇게 시키는지.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고 좀 따라와 달라.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프로그램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1대1 컨설팅 리포트라는 건 아이들별로 제가 계속 기록을 해나가요. 이미 상담 기록이 저희 학원에 꽤 오랫동안 와 있던 학생들은 벌써 상담 기록이 몇십 건이에요. 엄마 통화했던 거, 아이 상담했던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 주간 테스트를 한 결과들이 계속 누적이 되죠. 매주 보거든요,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주간 테스트 봅니다. 일주일 동안 배운 거. 그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과제 검사한 것도 다 엑셀로 누적이 다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아이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뭐 어떤 전형이 맞는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이런 걸 갖고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 나가죠. 그 리포트의 완성은 마지막 고3 9월달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원서 쓸 때. 그러나 그 리포트를 고3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좀 잘 맞고, 그 다음에 그걸 꼭 할 수밖에 없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아이들은 가상의 비교과도 그려나가죠. 그러니까 빈칸을 그려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기다가 자율 동아리를 뭐를 채워라, 독서 뭐를 채워라. 그럼 애들이 그거 보면서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맵을 갖고 나가는 거죠, 맵을 갖고. 그래서 이제 리포트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단어 시험을 월화수목금 매일 봐요. 월화수목금 보통 하루에 5, 60개 정도 보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00개에서 한 360개 정도의 단어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7주가 끝나면 저희가 보통 단어를 한 18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하거든요. 예, 다릅니다, 밤마다. 단어책이 다른데, 그 정도 단어를 하고, 끝날 때쯤에 단어왕 선발 대회를 해요. 1800개 전범위. 시험 문제 100개. 1등 10만원. 현찰, 엄마 모르게. 뭐 이런 거. 이런 이벤트 많이 하죠. 깜짝 이벤트.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이제 원내 경시대회도 하고요. 원내 논술 경시대회, 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원내 수학 경시대회. 이런 것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성과를 내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잘하는 아이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괄목할 만한 또 이렇게 학업 성취를 이뤄내는 애들을 위해서는 또 그거에 또 걸맞는 또 상도 주고. 예. 그래서 아이들 뭐 이렇게 굉장히 지겨울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이 유쾌한 사람들, 제가 좀 유쾌하잖아요, 보이게도.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오늘도.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유쾌해요. 예.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라서 아이들이랑 폭작폭작 하면서 그냥 맨 공부만 시키고 인상 쓰고 시험 보고 혼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즐겁게 삽니다, 즐겁게. 그리고 아이들 중간중간에 먹이는 것도 한 번씩 어디다 데리고 와서 먹이는 것도 하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각각 맞게 뭐 선생님들 일요일 날 오전에 애들 나가서 뭐 운동도 하러 가고요. 가끔 뭐 별걸 다 하죠. 아이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국어는 이제 점접천석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일과제가 나가요. 그래서 국어를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공부를 안 하죠. 공부해 그러면은 이제 수학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는 단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안 남으니까 공부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하죠. 그래서 하루에 2, 30분 정도는 무조건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과제책을 이렇게 1일차, 2일차에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1일차 현대시, 2일차 현대소설, 3일차의 고전은문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채점하고 질문 받는 전담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계속 그것만 합니다. 갖고 확인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예비고일 점접천석에는 쓰기 과제가 있어요. 뭐 요약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1대1 첨삭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집 매일매일 검사하고, 질문 받고, 쓰기 첨삭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뭐, 무슨 요일 국어만 들었다고 그날만 국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국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단어 시험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단어 시험은 5시 50분에 봐서요. 아이들은 단어 시험 딱 보고 그냥 공부하면 돼요. 딱 제출하고. 단어 시험 10분, 15분 보니까. 그리고 이제 8시 15분에 저희가 쉬는 시간인데, 그때 6층에 이렇게 공고가 붙어요. 제2시험 대상자 명단. 네. 그러면 이제 10시 10분에 제 시험을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통과할 때까지 학원에 있으면 됩니다. 네. 통과하면 집에 보내고, 통과하면 집에 보내고. 네. 그래서 보통 데리러 많이 오시는데 애가 안 내려오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학원에 전화하시면 제 시험 중입니다. 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고요. 저희가 컷이 90점인데 90점 컷인데 85점, 78점 이렇게만 떨어질 수 있죠. 예, 그런 학생들은 그냥 재시험 보고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20점, 30점을 3일 이상 받는다. 그럼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할 의지가 없는 거. 그죠? 예, 두 번째는 하고는 싶으나
남의 나라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 예.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영어 읽을 줄 모르지? 그러면은 눈치 보다가, 네. 못 읽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발음교도 가르쳐야 돼요. 뭐 저희 학원에 들어온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외울 수 없는 아이들은 줄여주고, 외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 필요하면 어휘특강도 해요. 긴급 어휘특강. 그래서 밤에,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아까 별무반 대해서 어떤 어머님 질문하시던데, 성적 떨어지면 별무반에서 쫓겨나느냐. 별무반 선발 기준은 딱 하나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공부 잘한다고 자리 주는 게 아니에요. 태도. 이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이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나가지 않아요, 별무반 밖으로.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별무반에 들어갔다라는 게 나름 학원 다니면서 하나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고요. 별무반에 있으면 좀 대접을 받죠, 학원 안에서. 별무반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 어디 사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독서실이에요. 좌석이 한 120석쯤 되고요. 저희 학원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선발을 하는데 일단 뭐 단과 수강생들은 대상이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별반 대상자들은 학원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하면 4강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4강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태도가 좋은 학생을 갖다가 선발해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자리가 8층인데 8층에 자리가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무실에 7층에 있는 선생님들도 수시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둘러보고 애들 만나고 상담도 거기서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런 장면들이. 여기 선생님 둘러보는 장면이고, 밑에는 이건 이제 조교입니다. 저희. 조교가 이제 질문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다 나서 물어보면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뭐 물어보면 답해주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6층 조길반이고 8층 별무반인데, 6층 조길반 조교들보다는 8층 조교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고3이 있잖아요. 고3 애들이 질문하는 건, 특히 뭐 1등급 받는 애들이 질문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바로바로 풀어줄 수 있으려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이 별무반에 올라가는 시점은 한 번에 다 올리진 않고요. 조금씩. 요번에 5명 선발, 요번에 10명 선발, 이렇게 하면서 2월 말까지 해서 조금씩 선발해서 이제 올릴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종일반에서 출발하고, 학원 생활이 아직 낯서니까. 그 다음에, 별무반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수민씨가 얘기 잘하던데, 별무반은 11시 반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학원은 이게 10시 이후에는 공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별무반은 이제 독서실이라서 10시 이후에도 공부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날도, 뭐, 명절날도, 공휴일날도 뭐, 어떤 날이든 항상 문을 엽니다. 1월 1일날도 문을 엽니다. 추석 당일날도 문을 열고. 얼마나 좋아요. 360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해피하잖아요, 정말. 그런 공간이니까 아이들이 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생각 안 합니다. 왜 웃죠, 근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준 시간표인데요. 이 시간표라는 게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제가 좀 손을 봤는데, 아이들 저녁 시간을 좀 바꿨어요. 이때부터 17시 50분까지 요때가 저녁 시간이고요.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에 직접 오는 걸 권장합니다.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에 가면 한두 시간이 날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 오라 그래요.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애들이 과제를 하다가 오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하다 올까요? 아이들이 집에서. 네. 기계와의 대화? 떨어지면 안 되는 것도 손에다 붙잡고 뭔들 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오라고 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저희 학원에 오게 되는 아이들이 벌써 확정된 중학교 굉장히 많죠. 이미 온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쪽부터 오면 인원, 뭐 관악, 그 다음에 뭐 상현, 문영,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구암, 또 어딘가요? 남서울, 그 다음에 성보, 뭐 올해 신림중학교 가지고 없는 것 같네. 뭐 하여튼 학교가 보통 예년의 경우에 보면 한 20개 정도 중학교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이 매일매일 어떤 중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 걸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딱 끝나면 그 학교에서 학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체크를 하죠. 예, 매일매일 표로 만들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얘는 왔는데 얘는 왜 안 오지?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이제 확인을 해요. 왜 안 오니?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1시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나면 PC방을 1시간 간 거죠. 정확하죠. 예, 근데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든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못 속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잔머리를 쓰는 것만큼 저는 이 종일반 관리를 1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예, 저도 관리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모르는 비밀 루트로 다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대 입구 낙성대 봉천역 근처의 PC방은 거의 저희들 관할권이거든요. 네, 저희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이들이 톡이 와요. 선생님, 아무리 봐도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명 애들인데요? 대학생들이. 네, 그런 친구도 자주 들어오고, 심지어 잠입주호가 순찰도 옵니다. 방학 때는. 네, 그래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저희 학원이.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오게 할 거고, 저녁은 이 식사 때문에 사실은 권장한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 저녁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먹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저녁은 식당을 제가 이제 어저께 갔다 왔는데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5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5시 10분 되면 딱 먹을 수 있게 세팅해달라. 매일매일 내가 명수를 지정은 제가 오늘 저녁에 메뉴를 짤 겁니다. 제가 직접 짭니다. 메뉴도. 월요일부터 제가 직접 짜요. 제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식당이 6,000원짜리, 6,5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런 메뉴가 있는데 모든 메뉴 다 6,000원에 해달라. 예, 그때 그 사장님이 뭐 원장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저희 단골이거든요. 선생님도 자주 가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끔은 이제 고기도 한 번씩 굴라 그래요. 삼겹살 12,000원인데 예, 그거는 이제 그 끼니 계산할 때 좀 더 받아갖고 식단표를 짜서 이제 매주 이렇게 내보내고 신청받아서 이렇게 식대 계산하시고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한 명 이상 무조건 갑니다. 인솔해서. 그것도 나중에 가면 하루 저녁 먹을 때 막 60명, 70명 가서 먹으면 식당이 꽉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한 2~3명씩 가야죠. 가서 이렇게 좀 낯선 아이들 같이 앉아서 먹어주고 친구들 이렇게 테이블 맞춰주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선생님들이 가서 인솔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 일과는 17시 50분 시작이에요. 5시 50분에 시작. 단어 시험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토요일 날 아침에 8시 50분 등원인데 이게 좀 아이들 인상 별로 안 좋네요. 그래도 토요일인데. 근데 6시 50분에 저희 학원 이제 출결 나중에 안내문이 나가는데 저희 학원 이제 출결에서 가장 중요한 룰은 지각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전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전화가 먼저 와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아이가 8시 50분까지 학원에 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늦게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늦게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뭐 이런 거일 텐데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자식을 보고 가면 혼날까봐 우리 애가 오늘 감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전화를 제가 몇 통을 받았을까요, 여태까지? 예, 수도 없이 받았죠. 예. 저도 나오거든요. 예비군 실전 때는 저도 토요일 아침에 나옵니다. 예, 금요일 날 늦게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예, 아예 안 들어가고 아침에 애들 체크하고 제가 퇴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에 반드시 나오는데 거짓말 해주지 마시고 절대. 예. 어떻게 애가 정확하게 월화수목금 멀쩡하다 토요일만 그렇게 아플까요? 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늦으면 늦었다. 예,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모아놓고 설명할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자꾸 지각하면 선생님이 7시 반에 모닝콜을 해주마 직접. 집중학원을 대라. 모닝콜을 해주마. 이게 애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요. 사내 녀석들은 너는 금요일 저녁에 선생님 집에 가서 자자. 아니 우리 총각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데리고 가라 집에. 아침에 데리고 출근해라. 그런 노력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반드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입학을 해도.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스우시죠? 이게 학교 다니면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 바빠요, 학생들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처럼 좋은 때가 없어요. 토요일은 좀 얼마나 좋아요. 조용한 데 나와 공부하면. 세상이 다 쉬고 있는 시간에, 그죠?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나 혼자 공부하고 있다는 이 느낌. 그게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알아야 아이들이 공부하는 맛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담인데 저 고등학교 때는 항상 일요일 아침에 제가 신림동 살았는데 5시 23분에 첫 전철이 출발해요. 강남 방향. 그럼 저는 항상 그 첫 전철을 탑니다. 일요일 아침 05시 23분에.
그래서 강남역 8번 출구에 나와서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도서관 6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걸어가면 5시 50분에 도서관 앞에 딱 도착해요. 6시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좀 일찍 와요. 오전 공부를 하고 한 서너 시까지 공부를 하고 좀 일찍 나와서 오후에는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만 짰어요. 계획만.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굉장히 좀 뭐라 그래요? 좀 세분화해서. 뭐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서는 아침 공부는 뭘 한다. 점심시간에 뭘 한다. 이런 계획까지 다 짜는 거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해도 제가 버릇이 있어갖고 저는 항상 이게 주말 아침에 공부하는 걸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권하거든요. 예. 공부를 밤에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1시, 2시까지 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공부를 부모님들 해보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새벽 공부, 밤 공부는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다 보면 금방 2시고 금방 3시예요. 효율이 시간 효율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아침 공부는 아침에 나와서 8시 50분 나서 막 공부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0시예요. 네. 그만큼 효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전 공부가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못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자기 체면을 걸 필요도 있고 주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고등학교 생활의 사실 승패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주말 생활을 잘 써야 됩니다. 주말 시간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오고 토요일 날 주간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설명회를 이제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왔던 우리 제자들 이런 친구들이 또 와서 본인의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이 수능 국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몇 번에 뭐가 나오고 뭐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된다. 공부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산출법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런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논술 전형이라는 게 뭐고 논술 문제를 같이 푸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입시와 관련된 얘기를 뭐 매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프로그램을 넣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리고 당연히 수업도 있고요. 12시 50분부터는 이제 수업이, 일부 과목은 12시 5분부터 수업이 있는데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6시에 끝나면 5시 50분에 끝나면 집에 갑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는 집에 간다고 만석으로 갈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선생님 저녁 먹고 공부 더 하면 안 되나요? 거짓말 같죠, 이것도. 아까. 이런 애들이 생깁니다. 저녁 먹고 선생님 공부를 좀 더 하고 가겠다. 그러면 뭐, 더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요일 날은 원래 등원을 안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과제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애들 일요일 날 불러요. 일요일 날 부르는데, 처음에는 그런 숙제 안 한 애들만 오지만, 2주, 3주 지나다 보면 과제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해요. 변화가 시작된 거죠. 아이들이 일요일날 집에 있어봤자 결국은 집에서도 숙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내야 되는 숙제가 또 있으니까. 그럼 일요일날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게 효율이 훨씬 높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등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학은 이제 어제 시험 본 거 갖고 이제 반편성 시험 본 아이들은 다 했는데 이제 6단계로 편성을 합니다. 6단계로 편성을 하는데 각 단계별로 한 반이 될 수도 있고 두 반이 될 수도 있고 반이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반별로 진도는 다 다릅니다. 당연히. 진도는 다 다른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안 했지만 학습 능력이 좋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아이들은 중간에 이제 반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어요. 6반의 진도는 미적분 출발이고 수원 심화 이렇게 짜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1반의 진도는 이제 수상 처음부터 하는 거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년 이상, 1년 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진도 차이가 벌써. 그래서 이제 특히 이과 상위권으로 가야 되는 중학교 내신이 괜찮고 이과 상위권으로 가야 되는 그 다음에 수학도 문과도 이제 이과들이랑 수능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수학 진도를 예전 예비고보다 훨씬 더 빨리 당겨야 되는데 문과 아이들 중에서 수학 감각이 좋은 아이들은 사실 7주 동안에 진도를 많이 당겨놔야 돼요. 그래야 방학 때 어떤 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윗반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은 따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반을 짜서 진도를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국영수는 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이제 BFS, EUS1 막 모르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저희 학원에는 강좌 중에 다른 학원에 없는 강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거든요, 강좌를. 제가 아까 데이 컨설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강좌를 기획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를 벤치마킹 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항상 입시 제도를 봐요. 이 제도를 보고 이런 제도에 이런 전형이 있는데 이런 전형에 아이들을 준비시키려면 이런 강좌가 필요하다 그러면 강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그 강좌를 듣게 하고. 그래서 이 BFS라는 강좌도 이제 저희가 만든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강좌냐면, 과학 공부를 좀 하는, 그러나 고등학교 과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나 화학이나 아니면 지구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핵심 개념들을 미리 좀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과학에 관한 그 역량을 좀 만들어 놓는다 그럴까요? 그렇게 6주 동안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12월 말부터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학생별로 다른 로드맵에 따라서 제가 강좌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얘는 문화지를 이렇게 들어라. 얘는 뭐 화지만 들어라. 얘는 화생지를 들어라. 이렇게 이제 추천할 거거든요. 그 사이에 다 상담합니다. 애들 진로 상담 다 하고 과학 선호도 조사하고 평가도 몇 번 해서 이 아이가 이제 과학 과목을 어떻게 로드맵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자연계에 가는 아이들은 수학 로드맵만큼 과학 로드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는 게 그냥 내신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상을 받아야 돼요. 학교 가서. 자연계들은. 그렇게 만들어야죠. 올림피아드 나간 애들은 또 올림피아드 시킬 거고 교내경시 나간 애들은 또 교내경시 시킬 거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맵을 짜는데 그걸 위한 첫 단계가 이제 BFS고요. 오히려 좀 성적대가 낮은 아이들은 통합과학을 처음에 시작합니다.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큰 문제 없어요. 과학을 좀 오히려 하는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고 이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학교마다 워낙 달라요, 내용이. 예, 그래서 학교가 배정되기 전에 너무 깊이 가르치는 것도 위험해요. 쓸데없는 거 공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선별해서 어떤 아이들은 BFS로 어떤 아이들은 통합과학으로 제가 나눌 겁니다. 반 배치할 때부터. 수요일 날 들어가는 강좌부터 이제 바로바로 나누죠. 처음에 듣게 하고 그 다음에 EUS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BFS 애들이 이제 EUS로 가게 되는데 저거는 이제 지구과학하고 통합과학을 이제 합친 형태의 수업이에요. 저기 출신들이 나중에 올림피아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논술 전형으로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 뭐 구술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하게 되는 좀 고급반으로 가는 코스죠. 저런 것들도 중학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EUS반 애들 중에 특기자 가는 애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 넣는 애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보면 전혀 중학교 때 이렇게 막 대단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아이들인데 일단 긍정적이고 아이가. 근데 열심히 하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부모님들도 제 말을 잘 믿어주시고. 예, 특기자 뭐 이런 걸 한번 지원시키겠다 그러면은 속으로는 우리 애가 무슨 특기자야 막 이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 말을 좀 신뢰해 주시는 그런 분들 자 그런 학생들이 이제 EUS반 들어가게 될 거고 꽤 많은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꽤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고요.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중학교 어머님들이니까 여기는 한 반에 몇 명인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 EUS반은 EUS 원반이 12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개강할 거예요. 26일 한 27일일 텐데 제가 요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개강할 텐데요. 그날 아마 개강할 때 그 반에 아마 한 40명쯤 앉아 있을 겁니다. 이 교실에서 합니다. 꽉 차서 개강해요.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수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전용 선생님인데 그 전용 선생님 같은 분은요. 이 한 반에 몇 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 하루를 시간표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을 좀 모시는 거죠. 우리 학원에서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이런 컨셉에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와서 수업을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선생님 아유 뭐 가서 좋은 아이들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오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반에 뭐 몇 명이냐 뭐 영어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제 수업을 예비고일 아이들 한 반을 할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한 반을 여기 있는 아이들도 할 건데 저도 이제 제 반 명수는 제한이 없어요. 저는 명수가 지금 아까 보니까 제가 대충 짜보니까 10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저께 시험 본 애들 중에서 제가 가르칠 아이들이. 근데 이제 명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차피 3명이 넘어가면 이렇게 1대1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그 공감이 가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 아이한테 이해시키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게 강의력의 문제인 거죠, 사실. 강의력과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걸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수업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과목의 그 구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구조를 알려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구조를 만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라서 이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처럼 매뉴얼대로 하는 이게 무슨 교재가 나오고 그 교재 매뉴얼이 있고 그대로 그런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가 뭐냐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뭐 몇 시간 하냐, 뭐 하냐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맡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이 정선생님 수업도 이제 그런 수업이고 저희 학원에는 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 과목에서 누구 하면 넘버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학원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루 아니면 이틀 오셔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 애들이 수업을 들어보면 집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 수업 정말 잘하신다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이미 듣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성과가 나와요.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적어도 이제 내신 수능 1, 2등급, 그 다음에 이제 교내경시 수상,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특기자 지원 자격 획득, 이런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수업을 꾸준히 듣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신뢰하시고 저희가 짜준 맵대로 이렇게 수업 듣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별무반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별무반이라는 이름은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자가 원래 이런 무자가 있죠. 이게 혹시 무슨 무자인지 아시나요? 무의 무자입니다. 무의 무자. 예,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윤관 장군이 그 특별히 만든 부대죠. 예, 별무반 할 때 별은 이제 스페셜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무자를 저기 있는 무자로 바꾼 거예요. 이건 이제 힘쓰는 무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예를 닦는 곳이 아니라 예, 특별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만든 거고 진명학원이 만들어질 때 별무반이 만들어졌고요. 아까 종소리 아까 얘기하던데 위아더 챔피언이라는 종소리는 진명학원 개원 이후에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그 노래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별무반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막 대학교 여기에 있는 중3 아이들도 별별 생각을 지금 현재 성적대와 상관없이 별별 생각을 다 하겠죠. 뭐 서울대 생각도 할 거고 연대 생각도 할 거고. 근데 저도 아시겠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저도 서울대를 나왔지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365일이 있습니다. 1년에. 365일 중에서 360일 이상 공부하지 않고 서울대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굉장히 똑똑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거나 일반적으로 365일 중에 360일을 공부하지 않고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갈 수도 없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별무반은 정말 공부를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면 자꾸 유혹에 흔들리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별무반은 제가 별칭 뭐 진명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학원에 그 우리 실적 그 뭐 서울대 가고 이런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거의 99% 별무반 출신이에요. 그리고 별무반에서 3년 동안 있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별무반에서 3년 동안 있는 애들은 거의 실패 안 합니다. 거의 실패 안 하고 왜냐하면 학습량이 아무리 뭐 제도가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이 따르고 뭐 개개인의 능력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부 많이 하는 건 못 이겨요. 아닙니까? 그럼 공부 많이 하는 건 못 이기죠. 그럼 뭐 근데 아이들이 본인이 이제 흔들리고 그다음에 놀고 싶고 그 다음에 전화기로부터 이렇게 근데 저희 별무반이나 종일반이나 다 전화기로부터 차단돼 있잖아요. 보관함에 다 넣어놓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 별무반 그 얘기를 항상 하고요. 근데 공부라는 게 가르쳐 보면 수업하는 것만큼 혼자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수업받는 시간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업을 잘 이용하는 아이들은 수업을 잘 들으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서 100시간 걸릴 걸 수업을 이용해서 하면 30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선생님 수업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얘는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수업이 많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서 10시간 공부할 걸 그 10시간을 수업을 이용해서 하면 3시간, 4시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시간이 없다는 말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없죠. 예. 그죠? 시간이 왜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 애가 밤에 페이스북을 한 시간씩 하고 게임방은 다니고 친구 생일이면 노래방 꼭 가야 되죠? 예? 예. 그럼 뭐 왜 시간이 없습니까 도대체?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 수업 들은 만큼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공부를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통제되는 환경, 적당히 통제되는 환경. 이 별반도 즐거워요. 선후배들이 섞이고 그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도 많이 만들어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후배들 특히 학교 가면 또 만나잖아요. 같은 학교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교들이, 거기서 일하는 조교들이 저희 학원 출신 애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멘토죠. 왜냐하면
질문 받는 친구들이 별반 출신이거든요. 별반에 있었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별반에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별반에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도 한 적어도 앞으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는 내가 별반 한번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렇게 힘든 걸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현대시장에 있는 벽산 아파트 사는데, 벽산 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어도 손 안 들 것 같아. 근데 저희 아파트 올라가는데 뭐가 써있냐면, 남과 똑같이 해서는, 그러니까 남과 다른 걸 이루려고는 남과 똑같이 해서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이 써있어요. 근데 사실 공부라는 게 그런 거죠. 남과 똑같이 하면 이제 그런 거 이룰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지. 그래서 별반 들어가서 3년 견딘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권 했는데 무조건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거의 무리는 없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고 저도 자주 올라갑니다. 아이들 보러. 자, 그렇고요. 별반 사진 보여드렸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수민이를 수민이를 불러서 그 부모님들한테 실제로 이제 진명에서 공부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큰 사실은 오늘의 목표였고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걸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자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복습해 볼게요.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원서 쓰기. 네. 오늘 좋습니다. 분위기. 네.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서 쓰기입니다. 네. 원서는 언제부터 쓰는 거라고요? 네, 지금부터 쓰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앞을 보고 가다가 고3 9월이 돼서 내가 뭘로 쓰지? 이 고민을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 원서는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거는 원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학생 혼자도 쓸 수 없고 학부모님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관찰과 분석과 평가가 같이 가면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전형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최대 가능성의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꾸 왜 강조를 하냐면 학교 가면 또 그렇게 돼요. 지금은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들으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와닿는데 학교 가면 또 그런다니까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대학 입시에는 몇 가지 전형이 있다고요? 5가지. 5가지는 다 가능하다. 물론 이제 내일 하나가 줄 수도 있어요. 내일 하나가 지금 하여튼간 항상 5가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학 보내는데 최고의 적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와, 무슨 상품권 주는 것처럼 나온 거야. 예. 자, 그러면 제가 어머님들을 비하하거나 어머님들을 모독하려는 이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원을 이제 보내실 거잖아요. 뭐 저희 학원을 보내시든 딴 데를 보내시든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 학원을 보내셨으면 제 말을 들으세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학원을 여기를 보내놓고 엄마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걸 하기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저의 도덕성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학생을 만났을 때 그 아이를 여기에 붙잡아 놓는 게 저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붙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 아이한테 영어 수업, 수학 수업을 듣게 하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니고요. 그 아이를 합격시키는 게 목표예요. 근데 아이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리소스라는 자원이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리소스가 필요한데 학생들을 대학 보내는데 필요한 리소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시간입니다. 애들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도 없고요. 학생들이 하루하루 공부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게 만들 거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저는 학생들한테 대학 갈 때 필요 없는 걸 절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엄마가 재단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거. 제가 작년에 예비고일 설명회를 하고 저희 학원에 1년 동안 보낸 고1 엄마들하고도 최근에 세 분의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제가 원장에서 화를 냈습니다. 화를. 예, 제가 학부모님한테 화내면 안 되죠.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왜 그러냐면 어떤 케이스냐면 이과예요. 이과인데 M여고입니다.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좋아요.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가 내신 성적보다 좋고요. 현재 1학년이에요.
1학년 수능 모의고사 잘 나온다고 이 아이가 그 2학년 때 모의고사 잘 나온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범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학생부 전형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 오히려 정시로 하기 더 좋은 대학을 가니까. 예, 학교가 거기 떨어지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등급 때예요. 예, 근데 얘가 1학년 때 3등급 때인 아이가 2학년이 됐을 때 2등급 때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M여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왜죠? 명수가 적어요. 잘하는 애들만 가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면 자기 자리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 맞는 전략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내신을 잘하려고 챙기지 말고요. 일단 수학과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수리논술, 과학논술 할 수 있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사실 이과는 수학과학 등급이 정말 중요하죠. 국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학과학 등급이 사실 뭐 정시로 가는 것도 수학과학이에요.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반영 비율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으면 정시 반영 비율을 대부분의 이과대학들, 이과학과들은 수학과학에 가중치를 두죠. 당연히. 뭐 불을 보도 뻔한 거잖아요. 수능으로 보나 논술을 보나 수학과학을 뎁스를 깊여야 된다. 근데 엄마가 영어 내신이 안 나와서 영어 과외를 시키겠다. 뭐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2등급 좀 나옵니다. 어머니, 얘 영어 3등급 나와도 됩니다. 4등급 나와도 됩니다. 대학 가는데 영어 4등급은 이 아이한테 약간의 기스를 가게 할 수 있지만 수학과학은요, 심장병입니다. 이거 못 잡으면 못 갑니다. 아유, 원장님 무슨 말하시지? 저 다 알아요. 모릅니다, 어머니. 다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엄마.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마음. 원장님, 몇 달만. 어머님, 몇 달만. 일단, 몇 달만.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몇 달만 날아가는 거예요. 입시란 건 그런 거예요. 이프라는 게 없어요, 이프라는 게.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샘플 하나 설명해 드렸는데, 남고 2학년 2학기인 아이가 4등급 때 내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새로 상담 온 아이예요. 자, 어머니, 아들이니까 결정을 하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 꼭 보내야 됩니까? 지방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대는 안 보냅니다. 그러면 내신은 접으세요. 왜죠? 4등급 때 내신을 갖고 관악 지역에 있는 남고 아이가 서울 지역의 학생부 전형에 합격하는 일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목표를 자 서울권 대학 잡았으면 접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지금 학교에서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요번 학기까지만 하죠. 왜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도는 안 생깁니다. 근데 제가 막 더해드려요. 2학년 2학기 내신이 얼마나 나오고 3학년 1학기 내신이 얼마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도 못 씁니다. 이게 접는 게 맞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시키세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라는 건 없다고. 그런 건 없다.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에요, 이미.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제가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학원을 제가 아이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인 사람이 왜 이 아이 대학 갈 때 도움이 되는 걸 제가 왜 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제가? 걔 떨어뜨리려고 작정했나요? 절대 안 그러죠. 그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인 이 시간이라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보내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걸 안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논쟁이 시작되는데 논쟁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이 논쟁이라는 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팩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몇 점 몇이면 어느 대학 지원 가능, 몇 점 몇이면 지원 불가능. 현재 등급이면 그다음 어느 대학 지원 가능, 지원 불가능. 이걸 갖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공부를 얼마큼씩 얼마큼 올릴 수 있다. 이게 지원 가능하다, 지원 가능하다.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그래도요,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상하게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학원을 저희 학원을 보내실 거면 저를 믿으세요. 진짜로. 저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예. 제가 1974년도에 관악구에 주소를 둔 이후로 한 번도 관악구밖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생활 빼놓고. 앞으로도 안 갑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노쇠하셔서 나이가 많으신데 관악구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사를 멀리 못 가요. 저희가 앞으로 맨날 이사하자 그러죠. 왜죠?
이 글자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보통 며느리들이. 이건 좀 멀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멀리. 농담입니다. 농담. 근데 그래서 와이프가 그래요. 저희 와이프가 뭐 동작구라도 가자. 동작구나 관악구나 그 얘기도지 뭘. 그래서 저는 관악구를 떠날 생각도 없고 굉장히 좋아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관악구에서 나왔고 관악구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 걸 굉장히 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게 제 직업이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안 되는 걸 된다라고 말도 안 하고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를 갖다가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리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예, 그래서 제 판단이 만약에 완전히 틀렸다. 그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다만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있겠죠. 그런 여지가 있을 테니까. 뭐 A 안으로 갔을 때와 B 안으로 갔을 때 리스크가 어느 쪽이 더 크다? 이러면 더 성공률이 높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겠지만 뭐 제가 이제 이런 건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모르는 걸 갖다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절대. 예. 그리고 저희 학원에는요, 여태까지 이 관악동작 지역 아이들을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온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고3 아이들이 뭐 적을 때는 한 6, 70명? 많을 때는 한 100명? 그럼 이게 뭐 6장? 원서를 6장 쓴다고 뭐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적게는 이제 뭐 한 400장에서 많게는 한 600장 정도의 매년 원서가 작성되는 거잖아요, 학원 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걸 10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케이스가 몇 개예요? 5,000개에 가까운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 70%였는데 홍대를 간 케이스, 뭐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뭐 이렇게 실명을 이렇게 밝히진 않지만 어떤 케이스의 아이가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대학 가면 되고 어떤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가 어떤 대학에 학생 무전이 가능하고 이런 케이스 수도 없이 있는 거죠. 학교별로도 어떤 학교에 성공 사례가 있고 어떤 학교에 실패,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런 경험과 그다음에 데이터와 요강에 대한 학습과 매년 요강이 바뀌잖아요. 그럼 저희는 또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스타디를 계속해요. 스타디를 계속해서 작년이랑 이게 바꾸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보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접할 수 있는 입시 관련 데이터들보다는 훨씬 더 양도 많고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럴 거라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신뢰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나름 객관적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아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뭐 이렇게 저를 믿어달라 하소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반농담으로 한 게 애들 대학 보낼 때 최고의 적이 엄마다라고 한 게 그런 순간순간에 판단을 할 때 자꾸 이제 그런 걸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 개강입니다. 수요일 날 개강이고 지금 토요일 날 시험 본 아이들, 그 다음에 내일 시험 본 아이들 갖고 이제 1차 수요일 날부터 출발이 될 거고 예비고일의 특성상 개강한 다음에도 한 명씩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저희가 이제 수학반 기준으로 이제 6반이 맥시예요. 이제 그 이상은 안 합니다. 그 이상은 사실 학원에 교실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이미 다 시간표 세팅이 다 끝난 거거든요. 예비고일 수학은 누가 하고 2학년 누가 3학년이 누가 예비고일 개강과 동시에 내년 1년 동안에 이제 진명학원 1학년 팀, 2학년 팀, 3학년 팀 이미 다 결정된 상황이라 갑자기 발을 늘리거나 그런 일은 안 생기고요.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대학을 잘 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관련해서 제가 상담을 정말 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그 전에 보셨던 어머님들 상담이 거의 다 하신 어머님들만 계실 텐데 상담을 만약에 저희 학원 보낼 아이인데 아직 상담을 안 했다. 그런 애들은 오늘 일요일이죠. 월, 화 이틀의 여유밖에 없어요. 수요일 날. 예, 일단 개강에 맞추려면. 그래서 그때까지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밑에 6층에 가셔갖고 이름을 적어놓고 가세요. 그럼 이제 월, 화, 뭐 늦으면 월요일, 화요일 날은 밤에 뭐 11시 반까지도 상담을 해서 수요일 날 개강에 맞추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거의 다, 여기 뭐 학생들 보니까 거의 다 한 학생들이니까 어머님들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 시험 본 아이들은 반배치 결과가 이제 내일 정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가 될 거예요. 근데 반도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그건 뭐 무슨 2반이면 어떻고 3반이면 어떻게 알아서 넣겠죠. 그건 뭐 제가 뭐 5반 가야 되는 애들 1반에 넣어놓고 막 이러겠습니까? 그 점수도 정말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근데 별로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냥
이 학원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그냥 잊으세요. 그리고 힘들지? 우리 아들 장하다.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리고 눈치 좀 보시고 그만두라고 딱 막아주시고 미리 전화해 주시고 예, 그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해주시면. 설명회가 오늘은 좀 빨리 끝나네요. 오늘 9시, 보통 이제 2시간, 1차는 3시간, 2차는 2시간 20분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나고 오늘 좀 여유있게 끝났으니까 질문 공석을 마치고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그 할 수 있는 답변 다 드리고 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